안녕하세요. 여기 박두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여기 부평은 아니고요. 연수구에 있는 늘 푸른 어린이 도서관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북스타트로 사회적 공동 육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예. 이게 딱 제목만 봤을 때는 되게 어떤 얘기인지 조금 이렇게 북스타트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지 못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공동 육아를 한다는 걸까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북스타트가 어떤 사업인지, 북스타트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한 파트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막연하게만이 아닌 저의 실제적인 사례로 저희 도서관 안에서 북스타트로 인해서 저 역시 북스타트로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저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유이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제목은 나는 도서관에 갑니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릴게요.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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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 해가 떴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도서관에 갑니다.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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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 바람 부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도서관에 갑니다.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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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룩.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도서관에 갑니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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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눈이 오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도서관에 갑니다. 이렇게 끝나는 노래예요. 이게 해가 뜨고 바람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도서관은 아무 때나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날씨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노래가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있긴 하지만 되게 반복되는 노래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같이 한번 어머님들도 소리 내서 불러보셔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귀 익숙해져야 나중에 또 아이들하고 집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내셔서 저랑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처음에 해가 떴잖아요. 동그랗게. 자,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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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 해가 떴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도서관에 갑니다. 노래도 같이 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요, 이제.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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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 바람 부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도서관에 갑니다.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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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룩.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도서관에 갑니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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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눈이 오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도서관에 갑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저희 아침에도 어머님들 오늘 아이들 또 이렇게 챙겨서 보내시고 어머님들도 여기 오시느라고 또 여러 가지 시간 쪼개서 여기까지 일부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도서관에 오실 때 그냥 야, 책 보러 가자 이렇게 오는 것도 좋지만 나오기 전에 좀 영유아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런 노래로 좀 흥미 유발을 시키고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엄마랑 같이 도서관 가볼까? 그러면서 집에서 나오실 때 이런 노래 부르면서 같이 손잡고 이렇게 재밌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노래 알려드렸고요.
이제 오늘 제가 처음 어머님들 만나서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그 책이 뭐냐면 강아지와 염소 새끼라는 책이에요. 그림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안에 있는 글은 제가 읽어드릴 건데 요새 그 저작권 문제로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못 읽어드려요. 어느 부분까지만 읽고 뒷부분은 그냥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아지와 염소 새끼는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권정생 선생님 아시죠? 몽실 언니 쓰시고 또 강아지똥 쓰시고 하신 권정생 선생님 아시죠?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시예요. 그리고 김병하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창비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강아지와 염소 새끼. 염소야, 염소야, 나랑 놀자. 강아지가 깡충깡충 다가왔지. 듣기 싫은 야금야금 먹음쟁이, 염소 새끼 못 본 채야지. 강아지는 놀고파서 곁으로 와 깡충 덤비지. 여기 염소 귀를 콱 깨물었어요, 강아지가. 염소 새끼 봐라. 정말 골랐네. 쬐끄만 뿔대가리 쑥 내밀고 콱 떠받았지. 살짝콩 깨보쟁이 강아지 날놈 비키지. 이러면 되게 화날 것 같지 않으세요? 염소 새끼는 자꾸 골이 나서 떠봤지만 밧줄이 모자라서 더 못 가네. 여기 지금 보면 말뚝에 염소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요놈 죽인다. 염소 새끼는 밧줄을 떼려고 기를 쓰지. 용용 죽겠지. 날 잡아봐라. 낼름 팔짝. 강아지는 좋아라고 용용 놀리고 염소 새끼는 골이 나서 내젓고. 근데 그 순간 말뚝이 탁 뽑혔어요. 이제 둘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대부분 내가 갚은 만큼 똑같이 해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둘이 보면 뭐 뒤에 내용은 둘이 서로 잡으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뭐 이러면서 누가 이기나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큰 비행기가 한 대 이렇게 지나가요. 큰 비행기가 지나가니까 둘이 같이 몸을 달싹 이렇게 꼭 붙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 아저씨가 오니까 주인 아저씨 따라서 가요. 그리고 아까 화가 났던 여기에서는 골대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골대가리 난 거 다 잊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하나가 아닌 이렇게 둘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끼리 이렇게 작은 일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까 큰 비행기로 여기에서는 묘사가 됐지만 아이들끼리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의지를 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아이들끼리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참지 못하시는 게 아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막 싸우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둘이 싸웠다고 이제 막 혼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아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게 되는데 그 순간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 키우면서 둘이 투닥투닥거리고 좀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근데 아이들끼리는 그렇게 약간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잘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큰 울타리 안에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북스타트 활동, 이 활동도 중요하지만 북스타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북스타트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북스타트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새는 워낙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꼭 뭐 엄마, 아빠, 아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는데 그 가족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요새 아이들 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친구들만 다니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연수구만 해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뭔가를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힘을 길러주는데 북스타트 활동을 통해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린 거고요. 이 책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아까 여기 책 쓰신 분이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정생 선생님은 전쟁을 겪으신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비행기가 확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 전쟁 이후에 약간 조금 정치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염소랑 강아지 같은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니까 다시 힘을 합치어서 둘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권정생 선생님은 또 특히나 교회 종지기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동화, 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다 쓰시고 인세나 이런 거를 받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의 뭐 어린이들이라던가 아니면 한국의 어떤 힘든 어린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후원을 해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권정생 선생님 책은 특히나 이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강아지똥 같은 경우는 노래나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을 친구들이 강아지똥은 많이 알지만 강아지똥을 쓰신 권정생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선생님이 이런 책을 써주신 거야.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른 또 이제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다른 책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북스타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북스타트는요, 처음에 시작된 게 도서관 이용자층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처음 북스타트 수혜를 받은 게 2009년이었었어요. 제가 연수구에서 2009년도에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북스타트를 처음 책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받았냐면 보건소에 갔다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러 갔는데 보건소 옆에서 이런 북스타트가 있는데 책 받아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북스타트 사업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책 2권 공짜로 주나 보다. 저도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래서 그냥 책을 받아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거기 계신 그 책을 배포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책을 배포를 해 주시면서 나중에 이거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 거고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모여서 우리 같이 애기랑 와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도서관에 어떻게 애를 데리고 가서 놀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수구에 지금은 연수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긴 하지만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따로 없었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만 해도 도서관에 가면 어린이 열람실이 그때 막 이제 생기고는 있었지만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인천에 와서 살게 됐는데 인천에 친인척이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정말 남편 하나 보고 여기 인천에 와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갈 데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서관에 간 계기가 그 당시에 신혼 초에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여름에 너무 더운 거예요. 제가 이제 연년생 12개월 차이 나게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큰아이가 나왔는데 여름이 됐어요. 1월생인데요. 여름이 됐어요. 근데 배가 이제 어느 정도 6, 7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또 배가 불렀는데 큰아이도 있고 배는 불러있고 갈 데는 없고 집은 너무 덥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까 하다가 집 앞에 바로 수협은행이 있었는데 은행에 가서 잠깐 앉아있는데 은행도 왜 눈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은행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집에서 한 100m, 150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다가
이제 큰아이 책도 보고 거기 다행히 이제 지하에 이렇게 식당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밥도 먹고 놀면서 책도 보고 그러면서 도서관에 가게 됐고 거기도 갔는데 또 북스타트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좀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그런 생각에 이제 도서관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다양한 도서관의 이용자층을 좀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북스타트가 한 게 있고요. 북스타트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친구들이 사회 안에서 계속 그 단계에 맞는 책을 읽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이게 또 예전에 MBC에서 왜 책을 읽읍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막 전국에 기적의 도서관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이 도서관들이 좀 확대가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도서관 그러면 조금 학습을 하기 위한 자료를 찾거나 공부하기 위한 열람하는 곳,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었는데 이때 그 이후로는 조금 다양한 연령대들이 다양한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확대되는데 이 북스타트가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뭐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그림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작가님들이 너무 예쁘고 좋은 책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책들이 많이 증가가 됐고 책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도서관 안에서 어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일과 가정 안에서 어머님들의 어떤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에 북스타트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스타트 꾸러미가 있어요. 근데 꾸러미 안에는 요번에 혹시 부평은 책 뭐 받으셨어요? 북스타트 받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책 뭐 받으셨어요? 도서관 고양이? 또? 2권 들어있었지 않았어요? 세탁 소독? 그래도 부평 되게 좋은 책 선정 잘해주셨네요. 이게 북스타트에 해마다 이렇게 선정 도서가 올라오는데 그 구입하는 도서는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도서를 받으셨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 북스타트는 그 민과 관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함께 펼치는 사회적 육아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관에서는 어떤 재원을 대는 거죠. 책을 살 수 있는 이런 재원들을 대주고 또 민에서는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북스타트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는 북스타트 도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북스타트 꾸러미 가방과 함께 이런 안내 책자들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예. 여기 보면은 아가랑 어떻게 함께 책을 읽어주면 좋을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기와 함께 읽어요 해서 북스타트 선정 도서들 표지들이 있고 옆에 이렇게 메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 책자들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가끔 받으시면 저도 배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머님들 딱 드리면 어머님들이 가방에서 얘네 딱 빼서 벌써 이렇게 딱 버리고 책만 들고 가시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봐주시면 왜 이렇게 우리가 북스타트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으니까 요거를 좀 시간이 나실 때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스타트는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 계세요. 뭐 놀이 활동을 해주시는 자원활동가 선생님도 계시고 북스타트를 배포를 해주시는 자원활동가 선생님도 계신데 그 선생님들이 어린이들과 가정에 각각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나서 책을 배포한 걸로만 끝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하고 또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책과 그림책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 이후에 어머님들이 함께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이거를 쓴 이유는요. 우리 아이 북스타트 책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게 북스타트가 단계별로 주는 책들이 다 달라요.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북스타트, 북스타트 플러스, 그다음에 북스타트 보물상자, 그다음에 북스타트 초등, 북스타트 청소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가고 있어요. 청소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따로 나눠져 있고요. 조금 특별한 사례로는 임산부 북스타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군인들을 위한 북스타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산부들도 그 시기, 그리고 또 군대에 들어가 있는 그 시기에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위안을 받고 힘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함께 보면 좋을 그림책들을 선정해서 임산부나 군인을 위한 북스타트가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북스타트 맨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북스타트 맨 처음 단계, 1단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1단계는 생후 3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아기들한테 선물하는 책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배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선물이라고 적은 이유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 어때요?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게 하는 건데 그냥 뭐 재원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어떤 책을 사서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엄마가 아이를 낳은 걸 축하드려요. 아이도 거기에 맞는 그림책을 읽고 엄마랑 함께 해요. 라는 그런 선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기가 세상과 만나는 첫 책이고 아이가 이제 읽어주는 거, 책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사물의 이름을 배우고 함께 소리를 내면서 아이랑 엄마랑 같이 읽게 되죠. 아기가 부모와 만나는 과정인데요. 이제 물론 꼭 책으로만 엄마랑 아이랑 소통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북스타트 그림책의 특징은 이제 1단계 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입으로 이렇게 가져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드보드, 약간 하드보드로 된 그런 보드책이 많고요. 콩기름으로 인쇄를 한 그런 그림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고 빨아도 괜찮은 그런 그림책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요 시기에는 한 줄 문장이나 낱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엄마랑 함께하고 거기에 나오는 의성어나 의태어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노래 불러드린 이유도 약간 그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론 책을 막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약간 의성어나 의태어가 반복되면서 나오면서 음률이 좀 살아있는, 그래서 아이들의 귀에 좀 더 잘 들리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이 많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이제 아이들이 사물의 인지를 조금씩 시작하잖아요. 이거 뭐 물, 밥, 뭐 수저, 뭐 엄마, 아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인지를 하기 시작할 텐데 그런 사물을 이제 명명하기 시작하고 반복되는 문장, 반복을 해서 읽어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이제 책을 읽어주시면서 이제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기가 똑같은 책을 계속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이제 읽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 내가 마음에 드는 책, 선호하는 책이 아이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꼭 여러 개의 책을 계속 여러 번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 책은 전에 읽었던 건데 맨날 그것만 갖고 와요. 다른 거 읽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대하게 양으로 늘리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더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는 게, 그래야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책 엄마가 또 읽어주네, 또 읽어주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책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내 것이 되면 또 다른 책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옛날에 되게 신기했던 게 글자를 모를 때예요. 근데 책이 이제 저랑 집에서 이렇게 여러 권 읽으면서 이제 몇 개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지민 뭐 저기 가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책 찾아올래? 그러면 제목은 모르는데도 그 책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엄마랑 그만큼 많이 읽어서 그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들 요새 뭐 휴대폰이나 뭐 디지털 카메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이들 막 어디 가면 막 예쁜 사진 남겨주시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요 단계에서부터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쁜 인생 사진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한테 인생 그림책을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어도 함께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커서 성장을 했을 때 또 우리 자녀도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아이한테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우리 엄마가 읽어줬던 책이야 하면서 우리 아이랑도 그 자녀의 자녀가 또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인생 그림책을 좀 만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인데요. 북스타트 플러스 그림책은요. 19개월서부터 36개월 사이의 아이들이에요. 이때는 이제 좀 아이들이 막 걷고 뛰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활동이 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예요. 호기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때는 탈 것, 뭐 물체, 그다음에 동물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때거든요. 이때는 엄마가 정말 아이랑 말을 쉴 새 없이 많이 해주셔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엄마 힘들어, 귀찮아, 그만 물어봐 이러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말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어머님들이 아이가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거 좀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설명을 좀 자주 해주셔야지 여기 보면 써 있는 것처럼 말을 배우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도 뭐 질문을 하거나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해주면 아이가 조금 나는 궁금하고 이거 알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해주네? 그러면 약간 의기소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사회작용을 할 때도 어차피 내가 물어봐도 저 사람은 얘기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을 아이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특히 조금 귀찮더라도 아이들이랑 함께 대화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시기예요. 이 북스타트 플러스 그림책의 특징은요. 이제 요 시기 때 아이들이 특히 어린이집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회활동이 많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사회활동과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혼자 밥 먹기, 양치질하기, 뭐 배변 활동을 한다거나 옷 입기 등 이런 일상생활 훈련, 잠자기라던가 뭐 이런 일상생활 훈련과 관련돼 있는 그런 그림책들이 꽤 있고요. 이때는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감정이 만들어지거든요. 나 좋아, 싫어, 나빠 뭐 이런 말도 아이가 해요. 이때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뭐 어떤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감정을 읽어주거나 관계를 맺어가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어주면 우는 책이 있었어요. 항상. 그 책을 읽어주면 우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제가 읽어주면서 제가 읽어주는 소리나 어떤 그 책에 있는 그림이나 이런 거에서 아이도 그런 슬프다는 감정과 정서가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울었을 건데 그런 관계가 아이를 통해서 다양한 관계도 맺어지지만 아이와 나 사이에 다양한 이제 감정이 교류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아이의 성격이나 성향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나타나고요. 특히나 이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 아이는 이것만 중요하니까 이것만 해야 돼 라고 하면 조금 아이가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에 조금 한계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우리 아이는 인성이 중요하니까 인성책만 읽을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부터는 한글을 배워야 되니까 한글과 관련된 책을 읽을 거야. 뭐 이렇게 한 분야만 좀 집중해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양한 책을 읽어주셔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북스타트 보물상자 단계인데요. 이때는 36개월부터 취약전 아동이에요. 그래서 대상 폭이 되게 넓어요. 나이로 따지면 3, 4, 5, 6, 7세예요. 그러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는 항상 북스타트 보물상자가 제일 먼저 끝나요. 이렇게 배포를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와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때 제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질 때고 어머님들이 아직 아이가 글을 못 읽으니까 많이 읽어줄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많이 가져갈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특히나 정말 호기심과 정말 아이들이 이제 조금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아는데 애매하게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이때는 어머님들도 약간 창의력과 순발력을 발휘해서 엉뚱한 대답이라도 많이 해줘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 같이 그럼 찾아볼까? 아니면 솔직하게 엄마 잘 모르겠어. 우리 왜 그럴까? 나중에 도서관 가서 책 찾아볼까? 뭐 이렇게 약간 연결 지어서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이제 요 때는 요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다른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아이들이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름과 차이의 비교. 아이가 이제 요거는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책도 읽고 나면 엄마 나는 이 책보다는 이 책이 더 좋아.
지난번에 읽었을 때는 그 책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거는 엄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이런 질문들을 또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 양의 지식을 정말 스펀지처럼 이렇게 확 빨아들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기에는 특히나 더 다양한 감정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림책을 보려면요. 그림책을 읽을 때요. 아까 제가 읽어드릴 때 처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화면을 보면서 그냥 어머님들이 보통 읽어주실 때 강아지와 염소 새끼 딱 읽어주시기 바쁘세요. 근데 강아지와 염소 새끼 궁금증을 좀 유발시켜야 되겠죠. 이게 무슨 내용일 것 같아? 이 표지만 갖고도 아이랑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이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들어? 여기 주인공은 누구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아이와 표지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그림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글작가, 그림작가, 그리고 출판사가 있다는 거. 이런 그림책,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그림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멋진 글을 써주는 글작가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준 선생님, 그리고 출판사에서 함께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아이가 알면 좋아요. 이 북스타트의 취지는요. 물론 책을 배포는 하지만 그 좋은 책을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읽을 때 어떤 그 책을 통한 사회적 정서가 공감되고 나눠질 수 있다는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런 책이 한 권 만들어지기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책이 한 권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표지에 뭐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읽어주는 거죠. 엄마의 입말로. 물론 요새는 워낙 디지털 기기가 잘 되어 있고 막 이래서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이런 뭐 책 읽어주는 어떤 앱이라던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느낌은 또 아이한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제가 아까 강아지와 염소 새끼를 읽었지만 아마 앞에 계신 어머님이 강아지와 염소 새끼를 읽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들릴 거예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전달되는 느낌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직 아이가 어리고 어머님들이 조금 번거로우시고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아이가 어렸을 때만큼이라도 어머님들의 어떤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제 그럼 이런 북스타트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 북스타트 단계별로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런 단계에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읽어줘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그럼 북스타트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줄까? 그림을 보여주면서 몸놀이를 하면서 흉내놀이를 하면서 상상놀이를 하면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따라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리고 다양한 느낌을 나누면서 조금씩 짧게 즐겁게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제가 뭐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조금씩 짧게 즐겁게 요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어머님들이 그래도 이제 아이를 뭔가 준비시켜서 어디를 데리고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뭐 젖병도 챙겨야 되고 뭐 가제수건에 뭐에 이것저것 특히 아이 둘 되면 얘도 챙겨야 되고 얘도 챙겨야 되고 막 이렇게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도서관에 갔어. 근데 아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막 이러면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책도 못 보고 가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이제 조금 책을 볼 나이가 됐다. 7살 뭐 유치 정도 단계의 친구가 됐다. 그러면 와가지고 정말 있는 책 없는 책 다 꺼내셔가지고 옆에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막 30권, 40권씩 막 읽어주고 가요. 제가 봤을 땐 아이는 이미 질렸어. 안 읽고 있어. 근데 엄마는 정말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막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는 막 미친 듯이 읽어요. 근데 저거 되게 옆에 어른인 나도 되게 힘든데 보고 있는 나도 힘든데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함께 간다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가셔서 짧더라도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더 힘드시겠지만 가서 오늘은 표지만 보고 와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 작품인 거잖아요. 그림책도. 그러니까 오늘은 표지만 보고 왔어. 엄마 입장에서는 준비 힘들게 해갖고 가가지고 마음 같아서 한 2-3권 읽어주고 싶었는데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앞 표지만 보고 오더라도
그걸로도 아이한테는 굉장한 어떤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럼 나중에 또 다른 거 보러 가야지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한 번에 가서 아까처럼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읽어주시면 좀 아이가 질릴 수도 있어요. 아, 거기 되게 싫어. 나 거기 안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자주 올 수 있게 어머님들이 와서 조금씩 짧게라도 읽어주시고 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북스타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 북스타트 코리아, 북스타트 코리아라고 치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어떤 도서들이 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단계별로 이런 책들을 읽어줘야 되고 요 단계에는 이런 책들을 읽어주시고 북스타트가 어떻고 플러스가 어떻고 보물상자가 어떻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그럼 이제부터 막 그 단계에 맞는 목록을 구해서 우리 아이한테 막 읽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그 단계에 맞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하루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와 어떻게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뭐 이런 데 갔다가 거의 종일반 있다 오고 저녁 먹고 뭐 씻고 잠깐 놀다 TV 보면 거의 자는. 그러니까 뭔가 엄마랑 뭐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희 그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에 편혜문 선생님이라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이 책을 읽고 편혜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 앞에 있는 책이랑 다르죠. 얘는 요새 그러니까 신판으로 새로 나온 거고 제 거는 옛날 책.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제 거는 이제 좀 오래됐는데 제가 이 편혜문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약간 생각의 전환점이 좀 많이 생겼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엄마고 뭔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 되게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 될 것 같고 책도 되게 열심히 읽어줘야 될 것 같고 밥도 되게 잘해줘야 될 것 같고 집에 막 위생 상태도 되게 깨끗하게 막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약간의 압박감?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엄마의 역할을 되게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막 교구를 하나 사도 막 좋은 거 비싼 거 막 저도 집에 왜 이렇게 철이 없을 때 저도 잘 몰라서 집에 이렇게 책 한 벽면을 거의 정말 몇백으로 이렇게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돈으로 정말 맛있는 거 사 먹고 정말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애들 뭐 하고 싶다는 거 하게 해주고 그럴 걸 그런 후회가 지금은 되게 많이 드는데 아이들한테는 놀이가 밥이다 라는 말이 저는 되게 탁 와닿았어요. 아이들이 물론 책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중요한 건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북스타트가 약간 그런 거랑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그때 딱 들더라고. 그냥 놀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가서 놀면 이렇게 북스타트 책도 보고 도서관 안에서 아이들이랑 활동하면서도 놀고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에서 하던 일들을 좀 많이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활동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뭔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도 이따 집에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따가 애들가 몇 시에 뭘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내가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도서관에도 가면 도서관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고 하니까 거기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조금 많이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그로 인해서 집안에 여기 곳곳에 조금 쌓이고는 있지만 제가 좀 한 번, 두 번 그냥 눈 감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너무 아이들 키우시는 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북스타트를 통해서 공동 육아를 한다고 듣고 북스타트를 통해서 함께 한다고는 들었는데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냥 북스타트 그러면 북스타트 책만 읽고 뭐 그냥 놀고 막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 봐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면서 이런 공동육아를 해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냥 무조건 목적 없이 그냥 모여서 그냥 책 보고 놀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책을 보고 함께 노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요거를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터에서 부모 육아 휴직이 생긴다면 어떨까?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질 높은 공보육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하루 6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단축된다면, 부모들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된다면, 이런 주제를 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 이제 북스타트 활동에 참여하실 때 어머님들끼리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로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 책을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그 함께 읽는 어린이 동화 맞죠? 함께 읽는 어린이 동화라는 이제 그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막 모여서 그림책 공부도 하고 어떤 그림책이 좋을까? 이런 그림책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함께 그림책을 봤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고학년 되기 시작하면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엄마들도 그때는 아 얘가 글씨 아는데 지가 알아서 읽겠지. 약간 이렇게 내비두거든요. 근데 아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동화가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자 해서 이렇게 동화 모임을 시작하신 그 동아리 팀이 있는데 거기서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이와 나 사이의 거리가 어떤지 그리고 어린이들은 지금 신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뢰를 기본값으로 알고 커야 사회의 행복도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고요. 어린이를 좋게 해주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바뀌는 거. 이런 내용들이 써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을 읽고 물론 나중에 어머님들이 공동 육아를 하시게 되면 도서관에 와서 함께 책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게 되면 주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책을 많이 읽으시게 될 건데 그때 어머님들도 이런 책을 같이 읽고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과연 아이와 나 사이의 거리가 어떤지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나는 우리 아이한테 과연 신뢰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함께 키우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여기에 나온 문장인데요.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어린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 속에서 자란다. 가정에서 보는 것,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기초로 삼아서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배운다. 그리고 사회의 문제는 학교, 가정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온라인 개학 이후 학교가 단지 건물과 교과 과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학교 자체도 다양한 직군과 노동자와 학생과 학생이 관계 맺는 사회다. 가정도 사회와 분리될 수 없다. 사회의 돌봄 없이 어린이를 가정에만 내맡길 때 어떤 참혹한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지 뼈아프게 확인하고 있다. 교육을 이야기하려면 사회를 보아야 한다. 여기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선생님 쓰신 책,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의 일부인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도서관에서 그냥 이름 쓰고 참여해서 전화로 신청하고 뭐 해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북스타트 활동을 통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요새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알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뉴스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끔 이렇게 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런 거 보기 싫은데 왜 자꾸 나올까? 속상하다. 지난번에 그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올까? 근데 결국에는
지금 아까 앞쪽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아이만 알고 지내다 보니까 조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진다면 엄마들이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그 공간 안에서 노출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 안에서 내 아이만 챙겨야 되는 엄마의 어떤 역할의 비중이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픽업하고 와서 또 이렇게 챙겨야 되고 그게 온전히 엄마의 몫이 되는 그런 사회 안에서 독서 활동을 통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되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한 번 더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또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중에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육아라는 책인데요. 이게 지금은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육아의 형태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TV 채널이 방송사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S본부, K본부, M본부에다가 그 2번에 NHK 방송이 하나 나왔었어요. 방학 때. 그리고 그 방송도 하루 종일 하지 않았어요. 낮에 안 나와요. 그럼 볼 게 없으니까 동생이랑 들리지도 않는 그 영화 방송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TV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그런 디지털 기기들 안에서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자랄 때랑은 또 다른 시대 안에서 친구들이 살고 있고 또 양육의 형태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정체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형태로 공동육아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책이 중심이 되는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모여서 있다 보면 조금 지내다가 이 사람이랑 나랑 안 맞으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도서관이라는 어떤 그 공간이 있고 그리고 책이라는 매개가 있고 어떤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아까 우리 왜 도서관에 모여서 북스타트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북스타트 활동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있으면 그래도 그 동아리나 어떤 그런 모임의 유지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적으로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냥 하다가 끝나다 보면 뭐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금방 끝나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체된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보면서 TV 광고가 생각났어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엄마가 어떤 사람의 어떤 노래를 듣고 아빠는 어떤 사람의 어떤 노래를 틀으니까 그 딸이 중간에서 최근 가수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부른 곡을 틀면서 뭐 Y세대인가 Z세대가 만나가지고 그 차가 뭐 이렇게 됐다 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 지금은 나는 이 사람이 이 취향 노래가 좋지만 아이의 취향도 존중해 가면서 정말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그 광고 하나 안에서도 좀 느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인데요. 이 책은 디지털 시대 아이들 양육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님들이 좀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스마트한 디지털 생활 습관에서 뭐 1부터 10까지 있지만 이게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려고 참고 자료로 넣은 거고요. 여기에 정답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주제로 이거는 이제 지금 사회 분위기잖아요. 바꿀 수 없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아이들과 어떻게 생활 습관을 만들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넣은 거고요. 이 옆에 것도 보고 이거 막 사진 찍고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이러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랑 TV를 보다가 그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름이
김경일 교수님. 예.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되게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나 막 이러면 뭐 절친, 베프, 막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엄마들도 이 사람이랑 나는 되게 가까워. 우리는 정말 막 되게 뗄 수 없는 사이야. 친해. 막 이렇게 우리는 지내지만, 저희 딸 같은 경우만 봐도요, 그 지역 안에 사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은 거의 다 알고 지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뭐 같은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지 않더라도요, 요새는 SNS라는 게 있잖아요. 뭐 페북, 인스타, 뭐 그런 트위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SNS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나랑 비슷한 지역에 살고 나랑 비슷한 뭐 학교에 다니고 관심사가 뭐 비슷하고 이러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다 친구 맺어요. 그리고 막 좋아요 눌러주고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막 서로 문자 주고받고, 그걸 뭐 패매라고 한다나요?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막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희 딸도 그렇게 하길래 너 얘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데? 했더니 저 SNS에서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양하고 약간 좀 우리 때처럼 약간 촘촘한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한테, 더군다나 이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특히 오늘 이제 이렇게 북스타트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책을 중심에 두고 아이와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시고, 제가 이제 사서 선생님한테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부모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런 누구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함께 책을 읽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런 시간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